와우.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내가 어떻게 종이랑 동거하게 됐을까? 사실 원래는 주인의 부인이었으니까 주인마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솔솔TV 여러분, 정명섭 작가입니다. 다시 조선판 부부의 세계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서글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1년 3월 의군부죠. 조선의 FBI 혹은 조선의 중앙수사부 광수대라고 불렸던 의군부에서 성종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올립니다. 바로 거평군 이복의 종 막산이 강순의 아내 중비와 동거 중이니까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무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진족 정벌에 참가했던 사람이고 대표적인 파트너가 바로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조선군을 이끌고 여진족을 급습해서 세종대왕 때부터 조선의 알카에데라고 불렸던 여진족의 이만주를 죽인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조 때 굉장히 크게 출세했고요. 무관 출신으로 드물게 영의정까지 오르게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내가 어떻게 종이랑 동거를 하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한 가지 반전이 존재합니다.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이 즉위하기 전에 예종이란 인물이 잠깐 즉위합니다. 물론 10대 후반에 즉위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즉위할 거라고 믿었고 지금도 대통령이 바뀌면 권력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왕이 바뀌면 권력구조가 재편됩니다. 세조는 후기에 남이로 대표되는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만들고 있었고 이런 세력들은 당연히 한명회 같은 예전 공신 세력과 크게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예종은 한명회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남이로 대표되는 신흥 세력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때 걸려든 게 바로 강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가 역무로 엮이면서 강순도 같이 처벌을 당해서 두 사람 다 처형을 당했고요. 조선시대에 좀 끔찍한 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이 역적이 되면 그 가족들도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노비가 돼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공로를 세운 공신들의 노비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육신의 부인이나 자식들이 사육신을 처벌했던 세조의 측근들에게 한명회나 다른 신숙주 같은 인물들에게 배분됐던 것과 좀 비슷한 사례였고요. 그러면서 강순의 부인 중비는 이제 결국은 노비 신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됐는데요. 강순의 아내 중비 같은 경우는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유자광의 노비로 주어졌고요.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눈앞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런 중비에게 강순의 집 노비였다가 거평군의 노비가 됐던 막산이 접근합니다. 사실 원래는 주인의 부인이었으니까 주인마님이었죠. 주인마님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신세였는데 어느 순간은 같은 노비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소설로 쓰라고 해도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는 복잡하고 자극적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었고요. 한술 더 쳐서 막산이 중비에게 찝쩍거립니다. 어떤 심정으로 찝쩍거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중비는 엄청 거절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노비 신세라고는 해도 엄연히 막산의 주인이었었는데 이럴 순 없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막산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중비가 막산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로맨스 소설이 많이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 사실 어떤 사랑보다는 저는 좀 실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비 생활을 하려면 정말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서 차츰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고요. 중비는 그러면서 막산의 아내를 몸싸움 끝에 쫓아내고 같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웃었는데 이때 중비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비난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해야만 했던 자신의 신세가 좀 안타까웠겠지만 어쨌든 고통 속에 몸싸움을 해서 원래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처벌을 받으라는 이제 주장이 빗발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성종은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좀 너무하니까 귀양 정도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당시 조정 관리들의 이율 배반적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노비로 만들었다는 거는 더 이상 사람 대접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강순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편리할 때는 또 그 예전 신분을 가져와서 처벌을 하는 사례를 벌여놨던 거죠. 이걸 저는 굉장히 잔혹한 이중잣대라고 보고 있고, 이게 조선을 좀먹었던 하나의 잔혹했던 시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강수는 350년쯤 후에 복권이 되긴 하지만 자신의 부리던 노비와 함께 살았던 중비는 결국은 복권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극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잔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